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제가 지난주 논란의 연예인 복귀 창구 영상에서 연예인이 무리를 빚었을 때 너를 믿는다, 힘내라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경우 이거 의리가 아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해가 될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윈윈의 반대말이 뭘까요? 라고 했는데 박성준 님께서 공멸 어떨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댓글에. 공멸 진짜 맞는 말이죠. 공멸, 함께 사라지거나 멸망함.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TV조선 아내의 맛 132회 1월 19일 방송에서 공멸의 현장을 선보이더라고요. 진행자 이휘재 씨의 민폐 논란은 많이들 아시겠죠?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방송 시작에 앞서서 이휘재 씨의 사과가 있었는데요. 사과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깔끔하게 변명 없이 해야 옳죠. 그런데 이날은 도무지 사과 같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출연진들이 도운답시고 변명을 늘어놓았기 때문이에요. 이휘재 씨는 변명을 안 했지만 먼저 장영란 씨가 안쓰러움은 어조로 휘재 오빠 괜찮아? 라고 묻습니다. 장영란 씨 착하죠.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이해는 되지만 도움이 안 되죠. 섣부른 도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멸의 길일 뿐입니다. 화면에 기사 제목들이 보였어요. 이휘재도 못 피한 코로나 층간소음, 거듭 사과 재발 방지, 이휘재 문정원 주민 찾아뵙고 왔다. 이휘재 씨가 부주의했고 실수한 게 많으니까 저희가 사과드리고 잘 마무리됐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어서 박명수 씨가 다 코로나 때문이야.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야. 기사에도 코로나를 앞세우더니 박명수 씨도 코로나19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 방방곡곡 모든 가정의 아이들이 1년째 집콕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개에만 생긴 일이 아닌 거잖아요. 아이 키워본 사람 치고 공동주택에 거주해본 사람 치고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저희 딸내도 손녀가 돌쯤이었을 거예요. 막 걷기 시작했을 때 아래층에서 연락이 왔대요. 뛰지 말아달라고. 저희 딸아이가 내려가서 사과하고 와서 찔끔찔끔 울었습니다. 아이 생기고 나니까 자꾸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소리를 해야 한다. 아이가 떼쓰거나 뭘 쏟거나 하면 고개를 자꾸 조아려야 하잖아요. 주변에 패 끼칠 일 없다고 자부하던 사람도 부모가 되고 나면 별 도리가 없습니다. 가만 보면 저도 엄마가 된 다음에 겸손을 배웠던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사안은 100번, 1000번 이해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적절치 못한 처신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연기자 김예령 씨도 한마디 거둡니다. 우리도 아들, 손자가 둘인데 안 뛸 수가 없다 이래요. 아이들 다 그렇지 안 뛰는 아이가 어디 있어? 이거 흔히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 다 그렇지 뭐 라는 말은 아래층,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말이지 위층, 아이가 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 자리 스튜디오에 그 아래층 주민이 겪었을 고통, 염두에 두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저도 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앞집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일러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랫집에 차를 마시러 가셨는데 아주 위에서,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죠. 우당탕탕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시끌벅적 하더래요. 그래서 뛰어 올라와 봤더니 제가 없고 아이들 친구들이 와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큰 소리는 피아노 의자가 넘어져서 난 소리고,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뛰면서 놀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내려가서 당장 사과드렸죠. 그랬더니 그 댁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댁도 아이들 클 때 고충이 많았다. 그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전세가 역전되기도 하고 저희 위층에도 이제 뛰는 아이들이 생기고 했는데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려를 받았으니까. 이게 서로 주고받는 배려인 거지 일방적인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해하라, 사과했는데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김예령 씨 딸하고 사위 함께 지내는 관찰 영상이 소개됐는데요. 사위 윤성민 씨가 골프 퍼팅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백발백중 성공이라면 모르겠으나 골프공 따르르 따르르 굴러가는 소리 있거든요. 이것 또한 고문입니다. 전 야구선수인 만큼 따박따박 잘 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연예인 집이 공개될 때 보면 골프 퍼팅 매트가 종종 눈에 띄어요. 지난주 1호가 될 순 없어의 박준영, 김지혜 씨 집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완충을 위한 매트 같은 것은 깔려 있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보면 그 출연진들이 끼리끼리 서로 끔찍이 위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전주죠. 아내의 맛 131회 1월 12일 방송인데요. 함소원 씨 에피소드들은 대체로 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정이 만약 아니라면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날의 에피소드는 함소원 씨가 홈쇼핑 촬영이 있는 날인데 마침 육아 도우미 분도 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딸 혜정이를 친구 집에 잠깐 봐달라고 맡깁니다. 2시간 안에 혜정이 아빠 진아 씨가 차시러 오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댁 놀이터 앞으로 진아 씨가 데리러 가면 된다고 했는데 도착해 보니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보지만 함소원 씨가 촬영 중인데 받을 리가 없죠.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육아도우미께서 달려오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이 잃어버린 거 아니냐며 막 초조해 하던데 그 친구 엄마가 아이를 맡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들 옥신각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출연진들은 계속 진아 씨 고생이 많다, 날씨가 추운데 막 걱정들을 합니다. 그리고 왜 친구 엄마 연락처를 안 남겼느냐, 함소원 씨가 잘못이다, 아니다. 친구 집이나 연락처조차 모르는 진아 씨가 잘못 아니냐, 서로 이해하면 될 일이지 뭘 그러느냐, 아주 편을 나눠서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엄마가 날이 추우니까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함소원 씨에게 문자를 남겼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약속이 어긋났다는 걸 알았을 때 먼저 든 생각이 그 친구 엄마는 어떡하지였어요. 2시간 안에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약속이 어긋난 거잖아요. 그럼 그 엄마가 다른 일정도 있을 수 있는데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걱정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어지는 스토리를 보니까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실종 예방 교육법을 알려주기 위한 설정이었지 싶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건 출연진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 남의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더라는 거죠. 앞서 이휘재 씨의 사과 발언 후에 박명수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로 대화하면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피해자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사과를 했다고 해서 피해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예전에 저희 집 화장실 천장이 샌 적이 있어요. 앉아있으면 머리로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연락을 했는데 며칠 동안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께 여쭤봤더니 그 우리 집 위층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어렵고 한번 이제 이야기를 전했대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라서 아래층에서 일어난 피해를 위층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거를 납득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주인을 만났어요. 그 위층에 사는 분이 연기자였어요. 신혼부부. 근데 남자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이만저만 하니까 그 이 층도 그렇고 그 위층도 그렇고 점검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바쁘시다면 뭐 부모님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앞세워서라도 이 문제에 조치를 빨리 해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가 성인이니까 저희가 해결해야죠 하더니 자기가 나가서 어떻게 했는지 바로 사람이 오고 일단 빨리 그 조속히 해결이 됐거든요. 물론 며칠 동안 저희 집 천장에 물이 샜고 또 이제 물 샌 흔적도 남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선선하게 빨리빨리 해결을 해줬으니까 제 마음도 흡족해서 그건 정말 이제 서로 이해가 된 거죠. 서로 이해가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피해 사실이 있어도 그냥 말로 하는 사과, 옛다 사과 받아라 이런 느낌. 그리고 미안하다면서 건네는 선물, 이게 사과의 단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받았다고 느껴야, 피해자가 그렇게 느껴야 그게 사과인 거죠. 제발 공멸로 가는 지름길 거듭답시고 변명해주고 편들어주는 거 하지 마세요.